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좋은 부부 관계란 뭘까? 요즘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 준비하고, 저녁엔 녹초가 되어 돌아오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정작 서로를 제대로 마주 보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중국 후한 시대에 살았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때는 후한 시대, 양홍이라는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실력자였어요. 학식도 깊고 품성도 고결했죠. 당연히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홍이라는 청년 정말 훌륭하다던데 우리 딸과 혼인시키면 좋겠어. 귀족 집안 부모들이 줄을 서서 혼담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양홍의 대답은 한결같았죠.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대체 어떤 여자를 원하는 걸까? 그런데 양홍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모도 부유한 집안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맹광이라는 여인이 양홍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왜 양홍을 찾아가지? 맹광은 솔직히 말해서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인기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당당했죠. 게다가 외모도 화려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맹광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용기와 확신이었죠. 맹광이 양홍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제가 못나고 어리석은 건 압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청빈하고 고결하게 사는 분을 평생 곁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홍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진정으로 나의 뜻을 이해하는 여인이라면 당신과 함께하겠소. 드디어 양홍이 찾던 사람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혼례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맹광은 신부답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보석으로 몸을 치장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결혼식이니까요. 붉은 비단으로 만든 치마는 햇살에 반짝였고 머리에는 금빛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오늘 신부가 참 아름답구나 하고 칭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신방에 들어간 후 양홍은 맹광을 바라만 볼 뿐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침묵이었고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양홍은 맹광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맹광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례 때 실수라도 했나? 아니면 내가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결국 참다 못한 맹광이 물었습니다. 나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그제야 양홍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나와 같은 뜻으로 청빈하게 살 것이라 믿고 혼인했소. 그런데 지금 그대의 모습은 내가 바라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오. 순간 맹광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녀는 곧바로 화려한 옷을 벗었습니다. 보석도 모두 내려놓았죠. 그리고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양홍은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나의 아내를 만났구려. 둘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도 통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 후 두 사람은 고향을 떠나 외진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삶이나 권력 같은 건 애초에 두 사람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남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며 소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양홍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 땀 흘려 일했고, 맹광은 집에서 정성껏 밥을 짓고 옷을 기워 입고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어느 부부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매일 저녁마다 펼쳐졌습니다. 맹광이 남편에게 밥상을 가져올 때면 그녀는 밥상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천천히 눈썹 높이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남편께 드렸죠. 마치 임금께 수라상을 올리듯이 말입니다. 양홍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가져온 밥상을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 사람이 말했다고 해요. 저 부부를 보라. 가난하지만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임금과 왕비 같구나. 맹광이 밥상을 눈썹 높이까지 올렸다는 이 이야기, 한자로 거한 재미라는 사자성어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창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남편이 시키면 아내가 무조건 따르는 거 아냐?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부창부수를 한자로 풀어보면 부는 남편, 창은 노래하다, 부는 아내, 수는 따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이 옳은 뜻을 먼저 노래하면 아내는 그 뜻에 진심으로 공감하여 기꺼이 화음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같은 뜻을 향해 가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양홍과 맹광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양홍은 청빈한 삶이라는 뜻을 노래했고, 맹광은 그 뜻에 진심으로 공감하여 함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은 서로를 한없이 존중했죠. 맹광이 밥상을 눈썹 높이까지 올리는 그 행동 속에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입니다라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대화는 카톡으로 하고 밥은 각자 먹을 때가 많습니다. 함께 있어도 진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양홍과 맹광처럼 매일 눈썹 높이까지 밥상을 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형식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서로의 선한 뜻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꿈꾸는 삶에 귀 기울이고 그 꿈을 함께 이루려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창부수가 아닐까요? 오늘 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부창부수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사자성어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